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목균형표 올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캔들도 전환선 위에 있고 그래서 올봉상 하락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 보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최근에 반등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재차 하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구름대에 있고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차 하락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티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름대를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을 세게 해서 지금 구름대 위로 전부 다 정배열 시켜 놓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사실 보면 급등했다가 그대로 급락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 고점이 그렇죠. 이게 고점을 아직 형성을 안 했는데 반등의 힘이 약해요. 반등의 힘이 약해서 급락한 다음에 반등의 힘이 약해서 재차 하락할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지금 일봉상 보면 전환선하고 기준선 사이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한번 미끄러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지난번에는 뭐 제가 좀 버텨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죠. 급락한 다음 반등이 좀 약해서 재차 한번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 조금 감당 못할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상은 근데 좀 안정돼 보이긴 해요. 5월선이 살아있고 그 위에 큰 양봉 캔들이 있고 작은 음봉이 떨어지는데 월봉상은 좀 안정적이어 보이긴 하는데 주봉을 보면 지금 그렇죠. 5주선 위에 음봉이 하나 떨어져 있고 그렇죠. 작은 양봉이 하나 있거든요. 주봉에서 보면 떨어질 위치가 그렇죠. 충분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주봉이 19,000원, 660원 정도 양봉이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고 치면 21선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뭐 떨어지면 사실 이거 21선도 깨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떨어질 위치 에너지는 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두산 에너비티 캔들 차트 일봉 보니까 저 갭 상승한 다음에 갭을 다 메꾸진 않았어요. 갭을 다 메꾸진 않았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버텼는데 급락한 다음에 반등이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21선을 타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5일선이랑 21선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1선을 이탈하기 십상해요. 그리고 반등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 그대로 21선을 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견지하는 바는 17,000원 여기 17,400원을 깨기 전에는 좀 버텨보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락 초기 이야기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너무 약하다. 그게 지금 제 관점입니다. 반등이 약해서 그렇죠. 이렇게 약한 반등에 조금이라도 지수가 안 좋거나 뭐 상황이 안 좋으면 훅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17,400원 이탈해서 그렇죠. 그때 손절 그러니까 비중 축소하는 건 조금 죠.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21선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번 지표 볼게요. 주봉상 지표는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LRS 살아있고 RSI도 골든크로스 MACD 오실레이터도 뭐 아직은 양선이에요. 양선이 들고 있진 않지만 주봉 일봉은 근데 지금 보면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LRS 떨어지고 있고, RSI도 지금 골든 크로스를 못 만들고 있어요. 살살 감소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음도 조금 줄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봉은 지표상으로는 아직도 조정입니다.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주봉상 모두 골든 크로스지만 단기가 일단 꺾였어요. 단기가 꺾여서 주봉상 스토캐스틱이 썩 좋진 않네요. 꺾였고 일봉을 보면 다 데드 크로스인데 단기만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아직은 그 조정세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시라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용하게 잘 붙어 있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7일 연속 지금 21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팔고 있긴 해요. 근데 파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파는 거죠. 얘들이 난폭하게 팔았으면 떨어졌을 텐데 안 떨어뜨릴 만큼만 살살, 그렇죠. 가격도 안 올리면서 정말 정교한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어쨌든 외국인도 이 주식에 물려 있거든요. 물려 있으니까 물려 있다는 얘기가 뭐 하락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락해도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해도 되는데 어쨌든 반등의 힘이 약하니까 떨어질 때는 그냥 한 3일 만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지금 7일을 반등해도 절반도 반등을 못했어요. 거의 반등 안 한 거라 진배 없어요. 종가상으로. 그래서 조금 위태스러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응책은 이렇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17,500원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뭐 중기적으로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너무 약해서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단기 대응은 단순하게 21선이 깨진다면 그때 도망가면 되겠다. 근데 이거 21선 깨질 때 왕창 깰 수가 있거든요. 왕창 깨지면 파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렇죠. 이런 단기 대응을 할 때는 시봉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전에 대한전선, 대원전선 급등주 얘기할 때 시봉으로 좀 해보자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봉을 딱 보니까 이거는 20선보다는 파란색 60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20선도 중요한데 20선은 지금 이탈에 있는 상태예요. 까만색이 5선인데 5선이 20선을 이탈한 상태고 5선 자체가 60선 타고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려가고 있는 거긴 하네요. 결론적으로 시봉에서 보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될 것 같네요. 19,000원을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시봉으로 감시를 해서 19,000원을 이탈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면 19,000원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네. 그러네요. 그래서 시봉과 일봉으로 좀 동원해서 보니까 단기적인 그 지지선은 1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 뭐 21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게 맞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19,000원. 19,000원 이탈하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19,000원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고 반등하고 있는데 21선 뭐 이탈할 수도 있겠죠. 이탈할 수도 있는데 19,000원은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는 19,000원, 중기는 17,500원 이렇게 손절 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타점도 있어요. 이거는 매수타점이 2만원입니다. 2250원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단타로 아무튼 비중 확대 내지는 뭐 매수도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